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3교시입니다. 3교시 한번 달려볼까요? 7시 1, 2교시에는 그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뭐 대탈출해야 돼. 대탈출. 중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탈중국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사업 못해요. 좀 힘들어. 중국에서 사업해가지고 대박 쳤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예전에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만큼 쉽지 않아요. 워낙 그 깡패짓을 많이 하고 중국 자체가 공산국가다 보니까 거기는 뭐 통하지가 않아요. 두 번 다시 중국에서 사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도 뭐 탈중국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을 또 뚫고 전 세계로 가야지. 뭐 남미, 북미 저쪽 뭐 동남아시아 쪽도 괜찮고 뭐 유럽 쪽 갈 데 많다. 진짜 갈 데 많아. 이제 아프리카로 가야 하나? 하여튼 갈 데가 많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이제 섭렵을 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나저나 또 삼성전자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잠시 하려고 하는데 주가가 여러분들 생각만큼 막 시원하게 오르지 않죠. 또 빠질 수 있고 또 떨어질 수 있고 좀 그래요. 막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뭐 며칠간 또 올랐으니까 뭐 계속 오르냐? 절대 그게 아니야. 한번 올랐기 때문에 또 빠져. 빠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염려라기보다는 참고하십시오.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참고하시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뭐 3거래일째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58,800원까지 이제 마감을 했고 뭐 낙폭이 좀 과다했어. 과다했기 때문에 이제 저점 매수세에 약간 몰리긴 몰렸어요. 몰렸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를 꾸준하게 하는 거지. 저점 매수 떨어질 때마다 줍줍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있어요.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자. 우리가 뭐 차트 분석 뭐 됩니까? 차트 분석해가지고 했으면 작년에 다 돈 벌었었는데 계속 빠지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뭐 작년에 차트 가지고 좀 떠들었던 사람 좀 피곤했을 겁니다. 하나도 안 맞아. 도대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차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가 예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어려운 겁니다. 그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뭐 13만 전자 간다, 뭐 큰 소리 치고 빵빵 했는데 결국 뭐야, 반토막 나는데 뭐 안 된다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목매달지 말고 그냥 기업의 가치와 근본을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세요. 그게 가장 속 편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5만 전자의 터널을 딛고 6만 전자 회복을 눈앞에 이제 두고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V자 반등이 될 수 있을지 개미들의 관심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반기의 실적 선방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그 일시적인 하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최대 이제 4%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있어요. 경기 둔화 우려 영향 때문에 하반기에 역시 약세를 이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니다. 하반기에 또 약세다. 삼성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제 100원 올랐어. 100원 전자 58,800원. 최근에 삼성전자가 7일에 3.19%, 8일날 0.86, 하여튼 3일 3거래일 동안 총 4.2% 올랐어. 4.22%.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4.2% 떨어진 게 얼마야. 그 삼성 주가는 지난 4일 장중에 55,700원까지 약간 밀리면서 52조 신저가 경신했어요. 52조 신저가. 이날 장중에 59,600원까지 올랐는데 6만 전자 가지 않겠나 회복을 가시화했죠. 하지만 그 삼성이 최근 주가 흐름이 상승세인 것은 2, 4분기 실적이 약간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 선방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오르지 않았나 그런 게 분석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4조 원을 기록하면서 증권사 예상치 평균이 14조 7천억이에요. 약간 소폭 밑돌았지만은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은 그런 평가예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긴축 경영에 나서다 보니까 약간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시장에 있었어요. 하지만 최악의 상을 약간 피하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이고 원화 약세에도 세트 판매 둔화가 6월부터 약간 본격화되었음을 감안할 경우에요. 무난한 수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난하다. 뭐 그렇게 밝히는 것 같습니다. 무난하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삼성이 주가가 과도하게 빠지다 보니까 저평가된 만큼 저점 매수세가 약간 들어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어요.
NH투자증권에 보니까 2023년 기준 했을 때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PER이 한 7.9배 됩니다. PER 7.9배. 그 PBR이 1.1배 정도. 약간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매력적인 수준이다. 주가의 그 긍정적인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타이트하게 진행될 그런 공급 상황과 낮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수요 둔화로, 이 수요 둔화로 메모리 업체들이 향후 신규 캐파 투자를 보수적으로 이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전히 그 증권가에서는 그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함께 고강도 긴축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로 IT 제품 수요 둔화가 이제 커져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IT 반도체 업계 수요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지속이 돼. 그럼 기업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악영향. 최근에 또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가 직전 거래일 0.47% 정도 올라면서 약 4거래일째 상승 마감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올해 초 대비했을 때 34%나 빠졌어. 34%나 미치겠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 삼성이 이제 올 초 대비 25% 하락했지만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 많이 빠진 게 아니다. 많이 빠진 게 아니라면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TSMC 역시 25%나 빠졌다는 것은 약간 전방 산업 수요가 줄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의 수혜를 받은 그 글로벌 테크 산업 전체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수요 둔화를 겪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업황과 테크 산업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를 뛰어넘어 가지고 외국인들의 그 바이 코리아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외국인은 삼성의 그 2,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지난이죠.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한 2,407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1등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1,300원대를 기록 중인 원달러 환율이 1,250원대로 떨어지거나 국제 유가 하락을 해가지고 한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경우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릴 거예요. 몰리면서 이제 삼성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 그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 흐름보다는 이제 채널 내 재고 개선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시점, 그리고 금융의 긴축 완화 여부, 이런 것들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 삼성 주가는 바닥권에서 약간 점진적으로 U자형으로 이렇게 회복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삼성이 다시 이제 반등하게 되면은 삼성의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보다는 그 환율이에요, 환율. 이 환율 하락, 아니면 유가 급락,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가 유력하다. 그때가 삼성전자 슈팅하게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기다리고 존버 해봅시다. 언젠가는 외국인 오게 되어 있어요. 지들이 무슨 통배짱, 남 배짱 부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고 싶은 종목은 삼성밖에 없습니다. 기다립시다. 외국인 살 때까지 기다려서 왕창 사고 올라갈 때 정 힘들면 그때 파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